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을 가져오셨나? 현근택 변호사님은 안철수 대표? 네, 안철수 대표 저번에도 한번 들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는 파란불했던 것 같고 좀 이게 바뀌었어요? 많이, 색깔이? 예,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무관성이 없어요. 아니 뭐 변하는 거죠. 사람도 네, 변하는데. 그렇죠. 변하는 네, 거죠. 신호등도 자꾸 변하잖아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은 누구를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저 오늘도 똑같이 대표 다 이제 다 소수당의 대표네요. 싫어하실래나?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들고 오셨으니까 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지금 대표신가요? 대표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색깔은 빨간불이지 뭐 파랄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또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기소도 됐겠다. 좀 줄줄이 남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왜 색깔이 바뀌었어요?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아니 원래 안철수 그럼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잖아요. 철수 철수. 정치.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거의 반은 철수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 이제 두 번이나 뭐 입당한다라는 기사가 났잖아요. 물론 오보라고는 했지만 네. 우리가 근데 보통 뭐 한 번 정도 이런 기사가 나는 거는 뭐 오해일 수 있다 아니면 뭐 전달 과정일 수 있는데 네. 연달아서 이틀이나 유사한 기사가 난다. 물론 뭐 부인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기사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뭐 민주당과 뭐 단일화 협상이든 합당이든 뭔가를 할 때 보면 비슷했거든요. 정식적으로는 항상 부인하는데 뭔가 이제 비선이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식으로 많이 됐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과거에 흘러갔던 스타일들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뭐 합당이든 입당이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약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본인이 부인해가지고 오보가 된 건데 그 오보에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움직임이 실제로 전혀 있었을 근거 거다? 없이 두 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는 기자들도 왜냐하면 취재를 하면은 다 뭐 취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근거 없이 쓰진 않거든요. 취재원이 좀 허술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공식 라인에다 부인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류의 것들이 사실은 뭐 취재원이 허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가발전적 기사들 많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하는 건 맞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는 있어요. 또 네.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 그래서 자가발전적 기사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오보 아닌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오보가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의 생물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오보냐 오보가 아니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저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는 있는 거를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빨간불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철수 정치라는 게 한다로다 안 한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당의 방식이든 입당의 방식이든 나중에 진짜 1대1 단일화의 방식이든 2번을 달고 뛰든 4번을 달고 뛰든 간에 어쨌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의사는 계속 표현한 거니까 단일화 의지를 표현한 거니까 저는 뭐 굳이 빨간불을 보진 않아요. 예, 현근택 변호사님. 어떤 변수가 또 나왔냐면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 얘기를 했냐면 금태섭과 3인 경선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먼저 뽑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랑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금태섭 위원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3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겹치잖아요. 겹치죠. 예를 들어서 약간 중도. 그렇죠. 예. 안철수 대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여러 명하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국민의힘에서 한 명 뽑고 그다음에 금태섭이랑 안철수랑 셋이서 이렇게 하면 네. 당연히 불리하잖아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이 변수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선출된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저 워딩도 뭐 김종인 위원장 속내를 저희가 워낙 노예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읽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월달 안에 2월에 단일화로 시작하자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 질문의 방식도 자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시느냐도 있고 여권의 후보가 선출되고 1대1 매칭을 붙여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네.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후보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는 선출은 선출대로 하되 저런 논의가 일주일 안에 안 끝날 수 있으니 그걸 한번 2월 달부터 해보자라는 거니까 저는 저 국민의힘의 김종우 위원장 야 이렇게 해서 3인 경선하는 거 어때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 그것도 일종의 단일화 방식에 관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 이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에 어마어마한 힘겨루긴 게 내가 제가 생각 보면 양측이 2월 달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3월은 어차피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본선이에요. 지금 1월, 12월은 안철수 대표의 달이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먼저 딱 치고 나왔으니까. 1월은 국민의힘의 좀 달입니다. 지금은 단일 막 내부 경선이 있으니까 2월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2월 동안 누가 특히 야권 지지자의 관심을 끌어오느냐. 네.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이 막 경선 으쌰으쌰하면서 글로 관심이 갈 거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 단일화를 이슈를 잡고 가면 본인들 경선이 흥행이 안 붙으니 지금 2월에 이슈를 누가 잡고 가냐라는 게 야권 내부의 경쟁이 붙은. 그래서 이제 단일화 논의를 안철수 대표는 2월부터 하자. 국민의힘은 싫은데 우리 경선할 거대. 이런 이제 기싸움이 좀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게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방송할 네. 때는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저희들이 단계가 조금 낮아질 때까지는 좀 조심하자 이런 차원이어서 커피 마시다 깜빡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2월이 중요하다. 그게 좋은데 이 얘기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매듭이 안 지고 계속 한이 많이만 싸우고 있다면은 나중에 이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피곤해진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피곤해지고 있죠. 벌써 피곤하세요? 네, 저도 맨날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데 진척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얘기에 재미가 있으려면 뭔가 룰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달라진 거라고는 뭐 입당하냐라는 기사나 아니면 뭐 지금 금태섭 의원도 한다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 관계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희망사가 자꾸 얘기하시죠. 아니 희망사도 얘기하는 거죠. 치르고 싶게. 아니 근데 뭐가 되는 거 없잖아요. 되는 게. 진척이 있어야지. 이 정도면 진척 얘기가 오가는 거 자체가. 아니 본인이 만약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라고 생각해봐요. 금태섭하고 여기 당 후보랑 3자 간에 경선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지. 나는 안철수 대표가 아니니까. 안 대표한테도 뭐 할 리가 없지. 당연히 불리한 건데. 저기 그 입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이제 따로 뽑아가지고 단일화 경선을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입당을 하게 될 건지 요거만 예측 한 마디씩 듣고 넘어가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당인데 형식은 합당 형식을 취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하면은 합당이겠지. 입당은 아니죠. 당 대표가 탈당하고 어떻게 또 입당을 해요? 하면 당대당 합당인 거지. 만약에 방식 한다면.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합당이요? 네. 글쎄, 저는 아직은 좀 아직은 이르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로 넘어가죠. 최강욱 대표님 맞습니다. 제가 딴 사람하고 헷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빨간불 선거 때문인가요? 어제 그것만 가지고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제 선거뿐만 아니라 또 기소된 것도 있으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뭐 기소된 게 더 좀 더 실제로 어려워질 수가 있죠. 정치 인생. 기소된 게 그 채널A 사건이죠? 네. 채널A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처음에 저 MBC에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나온 이후에 이게 그 채널A의 이모 기자하고 이모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한테 한 얘기다. 그럼 녹취록이다. 녹취록 내용이다 하면서 쫙 글을 썼는데 맞는 얘기 대부분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이모 기자가 이철 씨한테 가서 야 당신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불어라. 그래도 유시민 이사장 쉽게 얘기하면 잡으면 우린 준비 다 돼 있다. 뭐 집이고 노무현재단 재단 이거 다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사실 그런 얘기 한 게 맞으면 진짜 이거는 뭔가 유시민 이사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모 기자가 이철 씨한테 개주 추파라 던진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썼는데 없어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유죄 판결 난 게 1심에서 난 게 하나 있고 이건 허위 인턴 확인서 뭐 써줬다 뭐 이거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명예훼손은 지금 기소를 했죠. 이미 했죠. 기소를 한 거고. 네. 그저께 기소했고 1심 선고는 이제 어저께 난 거고. 자, 이제 기소된 거는 뭐 이제 진행되는 거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1심 판결 난 거 이거 2심에 이 두 분 다 변호사니까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최강 그렇죠. 변호사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인턴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준 걸로 기소된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죄가 안 돼요. 사문서기 때문에. 사문서는 내용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처벌 안 합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입시에 이용하는 걸 알고 업무방해 그러니까 입시 업무방해에 대한 공범이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물론 뭐 업무방해 자체가 뭐 꼭 실현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로펌의 어떤 인턴 확인서가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어디 들어갔냐면 처음에 고대 일반대학원, 네. 그다음에 연대 일반대학원 뭐 정액관 들어갔는데 제가 일반대학원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보통 대학원 입시가 물론 대입 입시처럼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뭐 근데 또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스쿨 아니라 로펌의 인턴 확인서가 네. 예를 들어서 로스쿨 들어간다. 이럴 때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일반 대학원 아마 정액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때 로펌에서의 어떤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어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뭐 아마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는 아마 그렇다고 얘기는 잘 네. 들었는데 그런 얘기 본다 그러면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냐 아니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과연 입시에 쓰려는 어떤 공범이냐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어떤 입시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형 도와주려고 자꾸 자꾸 도와주려고 내가 이제 말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네. 이제 말이 다 남으니까 위에서 그런 거지. 위에서. 이게 조국 전 장관 딸 예.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다 나왔어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조모양 네. 처음에 그 뭐 표창장이 뭐니 했을 때도 다 저런 얘기들을 막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영향을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영향을 끼쳤겠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호. 그 사람이 그거를 영향을 끼칠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법적으로 맞아요. 네, 이게 대법이기 그렇잖아요. 때문에 네, 내가 실제 결과는 발생하지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서 야 무슨 저 서초동에 있는 로펌 인턴하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뽑고 떨어뜨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지원자가 이것도 나의 무기 중에 하나야. 이거라도 가져가서 여러 개 가져가면 내가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대학원에서 아니 조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로 뭐 허위로까지 해서 냈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허위 사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자체는 위계한 업무 방해니까 결국에는 저 최강욱 대표가 그걸 만들어주면서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랬대? 이걸 알았냐 몰랐냐냐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 보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는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하고 이거 저 아들 오랜만에 목소리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예. 뭐 이거 가져가면 잘 될 겁니다. 고마워. 이게 뭐 연대 고대용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다 쓰려는 거지 바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범관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나 어디 썼는지 몰랐는데가 아니라 이게 허위 아니다. 실제로 인턴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배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심의 저 딸 정경심 재판 때 보면 그 서울대 공익인법센터 네. 그거 갔다 안 갔다에 대해서 간 건 맞는 것 같아. 1심 재판부도 예. 갔는데 야 그 인권법 활동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밥 먹으러 갔자 이거거든요. 뒤풀이 같다. 네. 그러니까 그걸 되게 엄격하게 보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이 아들의 문제도 제대로 우리가 그 펌에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주말에 잠깐, 저녁에 잠깐 이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그거를 인턴 한 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근데 실제로 잠깐 네, 얘기하면 한마디만. 예. 사실은 그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위 여부를 자꾸 따지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에 쓰일 걸 알고 허위를 알고 해줬느냐 문자가 이게 있다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제가 연대 보기엔 고대용. 잘 될 겁니다. 뭐 잘 돼? 연대 고대 뭐 잘 그게 된다는 거야? 입시를 어쨌든 입시 업무 방해 공범까지 가느냐 제가 보면 그 알고 부분에 있는데. 다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 뭐 두 분 다 변호사고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시니까. 아니 최강욱 대표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저 당선 무효가 되는 실형까지 안 나올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따로 말씀하시고 최강욱 대표한테.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 최강욱 대표의 빨간불인데 가로쳐놓고
유시민 이사장을 써놨어요. 이거 왜 써놓은 거예요? 어저께 막 아이템 얘기하다가 뭐 네. 얘기했는데 우리 저 PD님이 피처링 유시민 이사장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되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 사실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연결되는 거고 네.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좀 기소된 게 그 음. 채널A 그 사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기소된 거잖아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도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랑 저 노무현 재단 계좌 봤다로 1년 내내 주구장창 주장하다가 허위사실 유포 왜 명예훼손 예. 최근에 사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어제 말씀드렸는데 피처링이라고. 아, 요 얘기하려면 한 5분 더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안 돼요. 안 돼요. 단독으로. 에이. 형은택 변호사님은 그 유시민 이사장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들이 뭐 이게 사과하고 결국은 대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제3의 호사가들이 참 많아요. 그건 어떻게 나와요? 주제밖에 근데 뭐 생겼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나왔으면 하는 분도 꽤 있죠. 근데 본인이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마 저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뭐 직접 고소는 안 하겠지만 이게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본인의 의사는 물어보거든요.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처벌 의사를 밝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어쨌든 의사가 없는 걸로 치는데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제 수사로 가는 거라서 뭐 어쨌든 여지는 남아. 갖고 오신 분이 김태현 변호사님이니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죠. 아니 저 혹세무민은 중재다. 아,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이 또는 허위사실 유포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비하면 혹세무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진보적 진영에 있는 분이든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이든 남들의 큰 스피커들 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두 분도 조심하시기 아,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